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계신 분도 계시고요. 처음 뵙는데 저도 오늘 올 시즌의 첫 강의입니다. 첫 강의 하다 보니까 좀 낯서네요. 낯설었으면 저 떨고 있죠. 제 이름부터 소개드릴게요. 제 이름에 대한 내용은 이제 과목은 세법 과목이고요. 이름은 이태호입니다. 별명은 태호야 놀자입니다. 같이 놀아봅시다. 노는데 이제 366페이지부터 놀아보죠. 366페이지 보시면 여기부터가 세법에 대한 내용인데요. 여기서 조세 기초 이론 나오는데 이 내용이 세금에 대한 총괄적 이론이에요. 총괄적 이론에 대한 내용으로서 여기에서는 해년마다 한 문제 출제합니다. 출제되는데 어느 쪽이 출제되냐면 출제된 내용은 뒷페이지 보시면 379페이지 379페이지 보시면은 납세 의무 성립 확정 소멸 나오죠. 여기에서 해년마다 한 문제 출제입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납세 의무 성립에서 한 문제 나왔었죠. 그러면 납세 성립과 확정 소멸에 대한 내용은 뒤에서 보기를 하고 일단 교재 순서대로 나갈게요. 교재 순서대로서 366페이지에서 동그라미 1번 하면 조세 개념 나옵니다. 이 조세 개념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의 시험에서 한 번도 출제된 적은 없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는 원이면요. 아까 말씀드렸던 납세 의무 성립, 확정, 소멸에 대한 내용이 문제 잘 나온다겠죠. 여기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기 위해서 이 내용을 설명드릴 거예요. 먼저 여러분 예습은 안 해봤을 거니까 예습 차원에서 먼저 읽어드릴게요. 1번 조세의 정의. 여기서 조세하면 모든 세금을 말합니다. 모든 세금에 대한 뜻인데 조세란 모든 세금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일반 경비 및 특정 목적의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직접적, 개별적 반대급부 없이 여기서 반대급부 없이라는 말은 대가 없이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대가 없이 과세 요건을 충족한 과세 요건 하면은 그 옆 페이지에서 해설을 달아놨어요. 그 옆 페이지 보시면 오른쪽 페이지에서 맨 위에 창고 나오죠. 창고에서 파란스에서 과세 요건 해가지고 4개가 주어집니다. 4개 주어지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 시험에서 나오지 않으니까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돼요. 과세 요건이라는 말은 그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법률적 근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법률적 근거. 법률적 근거를 보고 저희는 세원 그래요. 그 세원은 세자 앞에 있는 단어입니다. 그 세자 앞에 있는 단어를 갖추었다면 그 세금을 징수한다는 뜻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취득세 하면은요. 세자 앞에가 취득이죠. 취득세의 법률적 근거는요. 취득행위입니다. 취득행위를 갖추었다면 취득세를 징수한다. 이런 얘기겠죠. 그 내용으로서 이제 연결해 볼 때 반대급부 없이 세원을 충족한 법률적 근거를 충족한 납세 의무자인 개인 또는 법인으로부터 강제적으로 거두어들이는 금전적 부담이다. 이 내용이 바로 조세의 뜻인데 이제 내용을 간결하게 말씀드리면 세원을 정해놓고 그 세원을 갖춘 자로부터 그 세금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겠다. 이런 내용이에요. 이런 내용으로서 보니까 이제 그 내용을 좀 더 상세하게 본다면요. 자, 국가에 대한 내용도 조직체죠. 또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를 저희는 지자체라고 해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내용도 조직체입니다. 이러한 조직체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한 거죠. 근데 이 돈을 조달할 수가 없어요. 스스로가.
국가, 지자체 스스로 돈을 조달할 수 없으니까 돈을 조달할 수 있도록 법에다가 각기 세금마다 법률적 근거를 적어서요. 그 법률적 근거가 아까 말씀드렸던 세원칙입니다. 그 세원칙을 법에다가 정해놓고 그 세원을 갖추었으면 그 세금을 반대부 없이 강제적으로서 징수한다. 이 내용이 바로 조세의 뜻이에요. 이 내용이 조세의 뜻인데 이 내용을 세부적으로 나눠본다면 여기에 따라 가지고 납세무 성립 확정 소멸에 대한 내용이 흘러나와져요. 자, 여기서 아까 볼 때 세원을 갖추었을 때 징수한다고 했죠. 그 세원, 이 바로 법률적 근거. 그 법률적 근거를 갖췄다면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요건이 갖춰지니까 그 내용 보고 납세무 성립됐다는 겁니다. 이 성립에 대한 내용은 세원을 법률적 근거를 갖추었을 때 납세무가 성립된다. 이렇게 나오죠. 성립되었으면 이제 그 금액을 징수해야 돼요. 얼마를 징수할 것인가 라고 세 금액을 정합니다. 그 세 금액을 정한다는 걸 보고 저희는 확정을 해요. 납세무 확정. 확정이라는 말은 세 금액을 저희는 세 금액을 보고 줄여서 세액 그래요. 세 금액을 산정한다. 라는 내용이 확정이에요. 그리고 세금의 산정에 대한 내용은 모든 세금은 다 마찬가지로서 먼저 과세 표준을 정합니다. 법에다가 과세 표준에 대한 내용 이렇게 산정해라라고 다 적어져 있어요. 그 내용대로 적어지죠. 혹시 과표란 말 들어봤습니까? 과표가 바로 과세 표준의 약칭입니다. 그래서 과세 표준 정해놓고 거기다가 해당되는 세율, 세의 비율, 퍼센트죠. 퍼센트를 법에 주면은 세금액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각기 세금마다 몇 퍼센트를 곱해라 라고 세율을 다 정해져 있어요. 그 내용대로 세율을 곱해주죠. 그러면 세액 나옵니다. 그 세금액을 징수함으로써 납세는 소멸된다. 이 내용의 흐름으로 갑니다. 모든 세금은 성립, 확정, 소멸 이 흐름으로 가기 때문에 이 내용이 세법의 가장 기본이에요. 가장 기본일 때 이제 여러분들이 출제자였다면요. 어느 부분을 문제를 낼까요? 여기에 대한 조세 개념일까요? 아니면 성립, 확정, 소멸일까요? 당연히 성립, 확정, 소멸이에요. 그래서 이 성립, 확정, 소멸에 대한 내용이 해년마다 한 문제씩 출제됩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으로서 하나 한 문제를 여기서 맞추면 됩니다. 맞추면 되고 그리고 올해 시험에서 나왔던 게 여기서 나왔었죠. 성립에서 문제가 올해는 나올 거예요. 그리고 작년에서는 어디서 나왔냐면 여기 소멸에서 나올 거예요. 해년마다 여기 무슨 한 문제가 나오니까 이제 여기쪽으로서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리겠는데 세 명칭을 알아야 세법을 공부한다 하셨을 거예요. 아까 제가 세자 앞에 있는 단어가 그 세금의 법률적 근거인 세원 그랬죠. 그래서 세 명칭을 알아야 그 세금의 법률적 근거인 세원천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세원천을 알아보기 위해서 세 명칭을 합니다. 세 명칭에 대한 내용이 여러분 교재에서는 368페이지에 나와요. 368페이지 보시면 네모 2번에서 조세의 분류 나옵니다. 조세의 분류 나오는데 이 조세의 분류에 대한 내용은 어쩔 수 없이 세 명칭이니까 암기사입니다. 외울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여러분의 옆에 분하고 친하려면 그 사람의 전함은 불러줘야 친할 수 있겠죠. 안 그러면 못 친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 명칭에 대한 내용은 어쩔 수 없이 외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용을 이제 암기해야 되는데 이 내용을 외우려면요 밑에 368페이지 보시면 국세 체결해가지고 거기 박스 나오죠. 거기 있는 세금들 다 암기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다시 그 옆 페이지에서 지방세 체계 해가지고 표 나오죠. 여기다 내용도 암기해야 돼요. 그러면
총괄적으로 몇 개를 암기하셔야 되냐면 24개의 세 명칭을 암기하셔야 되는데 그 내용을 여기는 참 까다로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미리 여러분들한테 강의의 방향을 정하기 위해서요 여쭤볼게요. 셋 중에서 하나만 택하십시오. 세 개 다는 못 해드리고요. 셋 중에 하나만 택하는데 거기에서 첫 번째 거에 대한 내용은 학문하기 위해서 강의해 드릴까요? 두 번째 것으로서는 시험용으로서만 강의할까요? 아니면 세 번째 것으로서는 실무적 내용으로서만 강의해 줄까요? 어느 용도로 해줄까요? 2번입니까? 네, 그럼 시험 용도만 하겠습니다. 시험 용도 할 거니까 외울 것은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은요, 암기가 첫째니까요. 이해는 둘째예요. 시험에서는 암기적 내용만 나올 거니까 암기하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암기적 내용을 여기다가 적어줄게요. 이쪽에다가 방금 제가 이 세금에 대한 내용의 명칭을 암기한다고 했죠. 암기할 거니까 암기적 내용을 여기다가 적을 테니까 이 내용만 외우시면 돼요. 여기에 대한 것을 먼저 흐름상으로 써드릴게요. 아까 제가 소세를 했죠. 소세에 대한 내용은 모든 세금을 했어요. 모든 세금이다. 모든 세금이 소세. 그럼 여기에 대한 내용이 모든 세금이었다 합시다. 그러므로써 이 안에 구성된 세금이 있을 거예요. 구성된 세금, 예를 들어서 뭐뭐세, 뭐뭐세, 뭐뭐세 이렇게 다 끝에가 세자 붙어요. 세자 붙었다면 세금 하시면 돼요. 저희는 세금은 같은 말로서 세목입니다. 세금, 세목 같은 말인데 세자 붙었으면 세금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이고요. 여기에 대한 내용을 이제 나눠본다는 얘기예요. 나눠볼 때 방금 과세 주체에 대한 내용 본 적 있을 거예요. 과세 주체라면 세금을 징수하는 자예요. 그럼 세금을 징수하는 자는 누굽니까? 방금 보니까 누구였어요? 세금 징수하는 자는 국가, 지자체. 그럼 여기에 따라가지고 이 모든 세금을 나눈다는 얘기예요. 먼저 나눈 것은 이렇게 나옵니다. 나눠볼 때 과세 주체에 대한 내용 국가일 수도 있고 지방 자치단체일 수 있겠죠. 국가가 징수한다면 그런 세금들을 총괄적으로 국세를 해요.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세금을 보고 총괄적으로 지방세금 이렇게 나옵니다. 제일 먼저 모든 세금에 대한 내용을 그 세금이 국세인가 지방세인가 이거 먼저 구별하세요. 그 구별하려면 여기에 대한 내용의 총괄적 세금에 대한 내용이 24개인데 24개를 전부 다 애와 고야 암기하셔야 구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암기가 안 되니까 저기서 나눠볼 때 이 24개의 세금에 대한 내용으로서 국세가 13개입니다. 이거 적을 필요 없고요. 여러분 숫자는 시험에 안 나오니까요. 어떤 사람은 세법은 숫자가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아닌데 숫자 나오는 것은 몇 개 안 됩니다. 몇 개 안 되니까 외울 수 있는 숫자만 외워두고요. 버릴 숫자는 다 버리십시오. 여기는 버리면 되고요. 그리고 이 지방세에 대한 11개의 세금입니다. 그럼 여기에 따라서 국세와 지방세를 먼저 구별되는데 국세가 몇 개 안 되니까 국세를 먼저 외우세요. 국세로서 외울 세금, 여기서는 3개 암기하세요. 먼저 교재하고 연계시켜 줄게요. 교재 연계시켜 주면 국세에 대한 내용으로서 368페이지에서 1가로에서 국세 나오죠. 거기에서 동그라미 2번 보시면 세금 나옵니다. 세목. 그 동그라미 2번이 세목인데 국세에 속한 세금이에요. 거기에서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는 세자 앞에가 부동산이죠. 부동산을 보유했을 때 일정 금액 초과에 대해서 과세하는 세금이 종합부동산세입니다. 여기다 내용 암기하십시오. 종합부동산세 국세다로 아시고요. 그리고 소득세. 소득세 세자 앞에가 소득이니까 개인의 소득이에요. 개인의 소득이 발생됐으면 국세니까 국가가 소득세를 징수한다. 반대로서 소득세도 아십시오. 그리고 법인세, 부가가치세, 상속세, 증여세 여기다 내용은 여러분 시험 범위에서 빠뜨리겠다라고 공부합니다. 그럼 이거 외울 필요 있어 없어요? 없겠죠. 버리세요. 법인세,
부가가치세, 상속세 증여세는 나오지 않으니까 버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개별 소비세, 개별 소비세에 대한 내용은 전자 제품에서 붙어있는 내용이니까 이도 버리세요. 부동산 아니죠. 버리고요. 그리고 또 주세, 주세는 여기 숫자가 술주자예요. 그럼 여기 세법에 대한 내용이 술세법입니까? 아니면 부동산 세법입니까? 부동산 세법이니까 술세법이 아님으로써 주세도 버리세요. 그리고 인지세, 인지세에 대한 내용은 세자 앞에가 인지입니다. 수입인지예요. 수입인지에 대한 내용으로서 이거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인지세에 대한 내용 국세라는 거 아시고, 증권 거래세는 주식 쪽이죠. 그러니까 알 필요가 없고요. 여기까지에 대한 것서 이제 암기할 거 나오죠. 국가가 징수할 세금으로서 소득세, 국가가 징수한 또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내용 국세라는 거, 요 내용 하나 기억하세요. 종합부동산세 국세예요. 또 인지세, 인지세에 대한 내용도 국세입니다. 이런 내용으로서 이제 먼저 암기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자, 여기에서 국가에 속한 세금에 대한 내용 13개의 세금을 국가가 징수하고 또 11개의 세금에 대한 내용을 지방자치단에 징수해요. 징수하는데 어떻게 징수할 것인가? 징수 방법에 따라서 또 모든 세금을 나눠봅니다. 징수 방법에 따라서 요 24개의 세금을 나눠볼 때 징수 방법에 대한 내용은 세원을 갖춘 자로부터 직접적으로 징수한다면 직접세, 그리고 한 단계 이전이 이루어져서 간접적으로서 징수한다면 그런 세금은 간접세, 이렇게 나오는데 징수 방법에 따른 내용은 여러분 시험에서 나오지 않아요. 이건 초등학교 4학년 시험에서 나올 겁니다. 여러분들이 초등학생은 아니잖아요. 이건 어떨까요? 버리면 되겠죠. 버리세요. 직접세, 간접세 버리고요. 그리고 다시 이제 여기서 볼 때 이렇게 국가가 또 지자체가 세금에 대한 내용을 직접적인 간접적인 징수했어요. 징수해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냐? 사용에 따라서 모든 세금을 또 나눠봅니다. 사용에 따라서 나눠볼 때 용도를 정하지 아니하고 아무 용도나 국가, 지자체가 사용한다. 저희들은 아무 용도나 사용한다. 그런 걸 보고 경비로 사용한다 그래요. 경비로 사용되는 세금들을 총괄적으로 보통세다 이거. 보통세고, 그리고 용도를 정해놓고 정해진 용도에만 사용되는 세금을 보고 목적세라고 해요. 목적세, 세자 앞에가 목적세였죠. 그러면 세자 앞에 있는 단어가 그 세금에 사용할 용도라는 뜻이에요. 그 용도만 사용되는 세금이 목적세입니다. 여기서 보통세와 목적세는 구별할 줄 아셔야 돼요. 구별할 줄 아셔야 되는데 다행스럽게도 목적세가 몇 개 안 됩니다. 몇 개 안 되니까 목적세를 암기해두고 이걸 암기해두고 그 나머지 세금은 보통세다 이러시면 돼요. 이제 개발적 내용으로서 말씀드렸으니까 교재하고 또 같이 연계시켜줄게요. 교재 연계시켜줄 때 369페이지 보시면 파란색 색깔로서 2번 나오죠. 2번에 조세의 정가, 유무에 따른 분류, 이것이 바로 징수 방법에 따른 분류예요. 이거 버리세요. 버리고요. 그 다음에 또 뒷페이지에서 3번 보시면 조세의 사용 목적에 따른 분류. 자, 모든 세금을 사용 목적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나눠본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보통세, 보통세는 1번 의 나오죠. 의에서 국가, 지자체의 일반적인 재정 수요에 충당하기 위하여, 여기서 재정적 수요에 충당하기 위하여 말은 경비 사용을 말합니다. 경비로 사용하기 위해서 징수하는 세금을 보통세라 한다. 그리고 여기 해당되는 세금들이 동그라미 2번에서 적어졌죠. 그리고 동그라미 이 가로 보세요. 목적세.
목적세에서 동그라미 1번 의에서 농어촌의 산업 기반 시설의 확충, 교육 사업의 특별한 목적에 충당하기 위한 소세, 거기서 목적에 충당하기 위한 세금, 여기다가 밑줄 치면 되겠죠. 목적세는 정해진 용도, 정해진 목적에만 사용된다 이거죠. 그럼 거기에서 이제 국세에서 목적세 암기하고, 국세 목적세 들어가지 아니한 세는 뭘로? 보통세. 이러면 되겠죠. 또 지방세 목적세 암기이고, 지방세 목적세 들어가지 아니한 지방세는 뭘로? 보통세로. 이렇게 구별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국세에 대한 내용을 봤으니까 여기서 국세의 목적세를 암기하셔야겠죠. 국세에서 목적세를 암기하실 때 여기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첫 글자로서 외우시면 돼요. 첫 글자로서 연결해서 암기하시면 됩니다. 이 내용은 단순하게 어느 목적에 사용될 것인가, 그 내용은 시험에서 안 나오니까 그 내용을 알 필요 없이 목적세와 보통세를 구별하기 위해서 암기한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 암기에 대한 내용으로서 첫 글자로 외워도 관계는 없어요. 외울 때 이렇게 오시면 됩니다. 교노 이렇게 오시면 돼요. 교육세 로 되고요. 또 정해진 용도까지 말씀해 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실까 봐서 말씀해 주세요. 세자표가 교육이죠. 교육 목적만 사용된다 이렇게 나오면 됩니다. 그리고 교통 에너지 환경세. 환경세 세자표가 교통 에너지 환경이니까 교통 환경 목적만 사용된다 라는 의미로서 나와주고요. 그리고 농어촌 특별세 세자 앞에가 농어촌이니까 농어촌 개발 목적에 사용된다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서 외울 것은 이렇게 보시면 되죠. 교농. 하여튼 첫 글자를 외운 거니까 아무렇게나 외우셔도 돼요. 저는 성격 자체가 순진하니까요. 순진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교농합니다. 어떤 사람은 한문을 잘하시는 분은 이제 이렇게 외우시는 걸 봤어요. 한문으로서 두 쌍자를 써요. 두 쌍자 써가지고 쌍교농 이렇게 외우시는 걸 봤고요. 또 어떤 사람은 양교농 두 양자 써가지고 교자가 두 개 있으니까 양교농 이렇게 외우시는 분도 있어요. 알아서 외우십시오. 저는 순진해서요. 쌍교농 하지 않고요. 그냥 교농합니다. 그리고 첫 글자가 교농에 들어가지 않았으면 그 첫 글자의 세금은요. 보통세 하면 되겠죠. 소득세. 첫 글자가 소니까 여기에 대한 내용은 보통세입니다. 이제 연계시켜보죠. 과세 주체와 연결해보죠. 뭐까지 같이 해서 법률적 근거하고 연결해서요. 세자 앞에는 소득이니까 개인에게 소득이 발생되었으면 과세 주체가 국가니까 국가가 국세에 속함으로써 국가가 징수한다. 징수해서 뭘로 사용? 아무 용도나 사용되는 보통세다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지방세를 봅시다. 저 지방세를 볼 때 이 지방세에 대한 내용은 누가 징수하냐면 지자체가 징수해요. 지자체가 징수하는데 이 지자체에 대한 내용은 포괄적 내용이에요. 포괄적 내용이니까 이 지자체에 대한 내용을 구성 요소를 봅시다. 구성 요소 볼 때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니까 특별시 되겠죠. 지자체겠죠. 또 부산광역시, 광역시도 지자체죠. 지자체고. 그리고 또 경상남도, 도도 지자체죠. 그리고 시, 창원시, 시죠. 그리고 군도 지자체, 구도 지자체. 이랬을 때, 자, 이 특별시, 광역시, 도, 시, 군, 구, 이 지자체를 운영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돈이 필요하죠. 그럼 이 돈을 스스로 지자체마다 조달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없음으로써 이 세금에 대한 내용으로서 지자체가 이 세금을 징수해가지고 너희들이 사용하라
라고 이 정해진 것이 바로 뭘까요? 지방세로 합니다. 그럼 지방세에 있다는 것도 이게 다 나눠줘야 돼요. 나눠주는데 특별시에게 나눠졌다면 그 세금은 특별시세. 또 특별시세 중에서도 용도를 정해놓고 정해진 용도에만 사용되라. 그러면 특별시세 중에서도 목적세로 될 것이고, 또 용도를 정하지 아니하고 아무 용도나 사용되라 이렇게 말한다면 그 세금은 보통세로 되겠죠. 특별시세 중에서도 보통세로 되고요. 또 특별시에 속한 세금에 대한 내용은 광역시 노동징수하라 함으로써 광역시세 이렇게 나오면서 이 두 개를 묶어서 특광시세입니다. 특별시, 광역시, 시세가 나오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내용도 보통세, 목적세 이렇게 나눠지고요. 그리고 도에 대해서 징수할 세금에 대한 내용은 도에 속한 세금이다 하면서 여기도 용도를 정하지 아니하고 아무 용도나 사용되라 보통세. 용도를 정해놓고 정해진 용도에만 사용되라 하면 도에 속한 세금 중에서도 목적세 이렇게 나와주고, 그리고 시군세, 시군 묶어서 시군세로 되면서 여기에 대한 내용은 목적세는 없습니다. 보통세만 있습니다. 그리고 구세에 대한 내용도 마찬가지로 보통세만 있습니다. 그럼 이 내용을 전부 다 여러분들이 구별할 줄 아셔야 돼요. 그 구별적 내용으로서 있는 표에 대한 내용이 교재상으로서는 369페이지에서 페이지죠. 거기에서 지방세 책에 나오죠. 그 표에 이 표에 대한 내용은 암기가 돼야 됩니다. 암기돼야 되는데 왜 이 표에 대한 내용을 외우셔야 되냐면 이제 곧 있으면은 여러분 신문을 보았다시피 혹시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습니까? 특례시를 만들게 됐을 거예요. 아직은 개정이 안 됐는데 특례시로서 인구가 100만 이상의 시에 대한 특례시를 만들겠다 해가지고 수원, 여러분 지역에서 창원, 이쪽이 특례시로 될 거예요. 그럼 이제 이 내용의 특례시에 대한 게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이 곧 이제 개정이 되면은 이 내용을 구별할 줄 아셔야 돼요. 특례시에 해당이 되었으면 징수된 세금액에 대한 내용으로서 도에서 징수하는데 그 도에 징수된 세금에 대한 내용을 특례시에서도 징수합니다. 징수해가지고 도에서 특례시에게 원래는 30%밖에 안 주는데 70%를 줘요. 이런 내용으로서 이게 나타나는데 이 내용은 이제 개정됐을 때 상세적으로 알고 하고 일단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내용으로서는 특별시, 광역시세 그리고 도에 속한 세금, 시, 분세, 구세 이걸 구별할 줄 아셔야 돼요. 근데 그 구별하기 아주 까다롭습니다. 왜 까다롭냐면 어떤 세금은 특별시, 광역시에 들어가지고 어떤 세금은 구에는 그 세금에 대한 게 끼지 않고요. 또 돈은 끼고요. 이런 식으로 나와져요. 끼었다 빠졌다 이렇게 되니까 외우기가 힘듭니다. 한번 볼까요? 취득세 가지고 해봅시다. 취득세 보니까 그 표에 보니까 특별시, 광역시에 끼어 있죠. 하나 구에는 없어요. 또 도에는 취득세가 끼어 있어요. 그리고 시, 군에는 취득세 없어요. 다시 볼 때 등록민허세 가지고 해봅시다. 등록민허세 볼 때 특별시, 광역시에는 등록민허세가 없어요. 그리고 구에는 등록민허세 있어요. 또 다시 도에 등록민허세 있어요. 그리고 시, 군에는 등록민허세가 없어요. 어때요? 각기 세금마다 끼고 빠지고 하니까 외우기 힘들겠죠. 한번 더 해볼까요? 재산세 가지고 해봅시다. 재산세로 보니까 특별시, 광역시에 재산세 없죠. 하나, 구에는 재산세가 있어요. 그리고 도에는 재산세 없고요. 시군에는 재산세가 있어요. 이렇게 하니까 이제 여기가 까다롭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세부적으로 외우게 되면 아주 까다롭게 되니까 크게 외웁시다. 크게 외워서 도에 속한 세금과 시, 군, 구에 속한 세금 이렇게 구별합시다. 크게 두 개로 구별해가지고 암기하시는 게 더 편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용은 칠판에 적어진 내용은 암기하십시오. 나머지는 버리고 해요. 그게 낫겠죠? 다 외우시게? 다 외우시면은요, 이거 3박 4일 걸려요. 3박 4일 걸리면 3번만 공부합니다. 그러게 되면은 여러분들은요, 안 돼요. 왜? 3번은 이렇게 큰 과목이 아닌 거는, 큰 과목은 민법과 학계로, 이 큰 과목이래요. 그쪽으로 치중하고요. 그리고 세법은 계속 강의 듣고 있다가 제가 찍어준 것만 암기하시면 돼요. 그럼 되겠죠? 아니면 말고. 그럼 이제 여기에서 외울 것도 적어드릴게요. 지방세. 지방세에 대한 내용으로서 도에 속한 세금. 도에 속한 세금은 특별시, 방역시까지 포함된다 하면서 두 개를 암기하시면 돼요. 두 개적 내용으로서 취득세에 대한 내용과 그리고 등록면허세에 대한 내용은 도에 속한 세금에 해당되는데 취득세만큼은 도도 들어가지고 특별시, 광역시도 들어간다. 특광을 포함한다. 그러면 반대로 등록면허세는 특강은 포함되지 않는다. 그런 것을 알 수 있겠죠. 이런 내용으로서 아시면 되고요. 그리고 도에 속하지 않는 세금은 시, 군, 구세다. 라는 내용으로서 하나만 기억하세요. 시군, 구세다. 하나 기억하고 아까 말씀드린 거 재산세. 재산세에 대한 내용은 시, 군, 구세다. 시군, 구가 징수한다. 라는 내용으로서 아시면 되고 그리고 또 보통세와 목적세를 구별하기 위해서 목적세에 대한 것으로서 하나 더 암기하시면 돼요. 목적세에 대한 것으로서 도의 목적세. 도의 목적세 이렇게 나왔으니까 시, 군, 구에서는요. 목적세가 없다. 이런 것으로서 구별할 수 있을 거예요. 여기 해당된 내용으로서는 외울 때 지 이렇게 외우세요. 지방 교육세, 지역 자원 시설세. 그리고 첫 글자가 지지에 들어가지 아니한 첫 글자에 해당되는 세금은요. 지방세는 뭘로? 보통세. 그럼 취득세 보세요. 취득세는 첫 글자가 지 아니죠. 그럼 여기 되면 보통세예요. 그리고 세원천. 취득세 법률적 근거하고 연결해 볼 때 세자 앞에 있는 단어니까 취득 행위예요. 취득 행위를 갖췄다면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특별시, 광역시, 도가 취득세를 징수하여서 용도를 정하지 아니하고 아무 용도나 사용된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갑니다. 이 내용, 요 내용에 대해서는 다 암기하세요. 암기하시는데 자 여기에 대한 면에서 하나까지 더 연결해서 암기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 더 연결될 내용으로서 부동산 세법 그랬죠. 부동산 세법이니까 부동산에 대한 내용을 흐름상으로 봅시다. 흐름상으로 볼 때 자 여기에서 토지를 취득하죠. 그럼 토지니까 뭐예요? 부동산. 부동산을 취득했다. 이랬을 때 적용되는 세금들. 세자 앞에 있는 거 취득세. 취득세가 적용됩니다. 이 취득세는 취득할 때 과세는 세금이다. 라는 이유로서 나올 것이고 취득하였음으로써 이 토지를 보유하죠. 보유하니까 이 토지 보유에 대해서 과세는 세금에 대한 이유로서는 재산세입니다. 재산세. 재산세는 보유했을 때 과세는 세금이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릴 때 종합부동산세를 했죠. 세자 앞에가 부동산. 그리고 또 그 부동산에 대해서 일정 금액 초과했을 때 초과하였던 소유자에게 과세는 세금이 종합부동산세를 했어요. 그 종합부동산세도 보유했을 때 과세는 세금입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내용은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내용도
들어가 주고요. 그리고 또 여기서 지역 자원시설세, 여기서 시설, 이 시설에 대한 내용은 소방시설을 말합니다. 소방시설에 대해서 사용되는 세금이 지역자원시설세예요. 그럼 소방시설이니까 화재와 관련된 물건이겠죠. 화재와 관련된 물건을 보유했을 때 과세하는 세금은 지역자원시설세입니다. 그러면 화재와 관련된 물건은 뭘까요? 당연히 건축물, 건물, 주택이겠죠. 건물.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한테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건물 나오잖아요. 건물 나오면 이 건물 단어 보고 이게 국세에서는 건물 그려봐요. 지방세에서는 건축물 그려요. 그리고 여기에는 뭘 말하냐면 대표적으로 상가 건물을 말한다. 물론 공장도 들어가는데 대표적으로 상가신가요. 그다음에 또 주택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주거용 건물이다. 이렇게 두 개로 구별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볼 때 자 여기에서 건물을 보유한다. 그럼 뭐가 적용될까요? 재산세 적용되겠죠. 보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지역자원 시설세 건물에 대해서 소방시설이잖아요. 그러면서 여기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보유세로서 아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보유하다가 어느 시점에서 이 토지를 팔았어요. 저희는 팔았다는 걸 보고 양도했다는 겁니다. 팔았다는 말과 양도라는 말은 같다 생각하시면 돼요. 팔았어요? 그럼 양도했죠. 그때 적용되는 세금은 양도소득세가 적용이 됩니다. 양도소득세도 소득세 일종이에요. 소득세 일종에 대한 내용으로서 양도소득세 적용되고요. 그리고 상대편은요? 상대편은 치르겠죠. 뭘까요? 취득세. 그러겠죠. 상대편 보유하죠. 보유하니까 상대편에게 재산세. 일정을 초과했으면 종합부동산세. 그리고 또 지역자원 시설세로 되고요. 또 그 상대편이 팔았습니다. 양도소득세. 거기에 반대 상대편은 취득세, 재산세. 이렇게 흘러간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흘러가는 상태로서 세법에 대한으로서 부동산 세법은 취득 단계에 관련된 세금으로서 취득세, 그리고 양도 관련된 세금으로서 양도소득세, 보유 관련 세금으로서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하나 더 붙으면 지역자원시설세 됩니다. 이제 이 내용을 시험하고 연결해 봅시다. 시험하고 연결해 볼 때 여러분 시험은 주관식이 아니에요. 주관식은 적는 거예요. 객관식은 적어져 있는 거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기서 적어져 있는 단어가 취득세 들어졌죠. 그러면 세 단어가 취득이니까 이 단어 보면서 이건 취득 단계 할 수 있어요. 또 양도소득세 적어졌잖아요. 그러면 어느 단계? 양도 단계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여기는 보유란 말이 요 세금에 대한 내용의 명칭에가 적어져 있습니까? 안 적어져 있죠. 안 적어졌으니까 어쩔 수 없이 암기가 돼야 돼요. 이 암기하십시오. 여기서 먼저 암기할 것에 대한 내용으로서 지자체가 보유하였을 때 징수하는 세금, 그때에 대한 것은 재산세, 또 하나 더 보태면요 지역자원시설세, 지역자원시설세 또 되겠죠. 또 다시 국가가 보유하였을 때 과세하는 세금에 대한 것은 아까 종합부동산세 국세 되겠죠. 그럼 누가 징수할까요? 국가가. 그래서 국가가 보유했을 때 소유자에게 과세하는 세금으로서는 종합부동산세. 요 내용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무조건적으로 암기하십시오. 이건 절대적 암입니다. 이제 이 내용을 외우지 못하게 되면 뒤에서 배울 내용들 하나도 이해할 수 없어요. 이게 바로 영어로 말한다면 A, B, C, D입니다.
A, B, C, D 알파벳을 외워둬야 영어 공부할 수 있겠죠. 똑같습니다. 부동산 세법에 대한 내용을 공부하려면 이 내용을 절대적으로 암기해줘야 부동산 세법에 대해서 공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은 절대적 암기사항인데 이 내용을 외우기 위해서 다시 말해 줄게요. 국가가 징수하는 세금으로서는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인지세, 보통세와 목적세를 구별하기 위해서 목적세를 암기하는데 국세 목적세로서는 교농, 교육세, 교통에너지, 환경세, 농어촌 특별세로 되고 지방세에 대한으로서 도에 속한 세금으로서는 취득세, 등록 면허세인데 취득세는 특별시, 광역시까지 포함한다. 시, 군, 구세로서는 재산세, 도의 목적세로서는 지방 교육세, 지역 자원 시설세로 되고 지자체가 보유했을 때에 소유자에게 과세하는 세금으로서는 재산세, 하나 더 보태면 지역 자원 시설세, 국가가 보유했을 때 소유자에게 과세하는 세금으로서는 종합부동산세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절대적으로 외워야 될 것이고요. 이제 이걸 외웠다 치면은요, 여러분 시험에서 문제 잘 나온 쪽이 또 하나 있어요. 각기 세금마다 징수하는 것에 대한 우리 입장으로서는 납부할 것이겠죠. 납부할 것이 바로 납세지입니다. 이 납세지에 대한 문제 아주 잘 나와요. 그런데 각기 세금마다 납세지에 대한 내용 다 외우려면 여기에 있는 세금에 대한 납세지를 전부 다 따로따로 외워주게 되면 어떨까요? 혼동되겠죠. 그 혼동됨을 막기 위해서 여기서 납세지에 대한 내용을 포괄적으로 묶어줄게요. 묶어주면서 단어만 기억하시면 어떻게 문제 나와도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납세지에 대한 내용을 먼저 결과적 내용으로서 설명드리는데 이 납세지에 대한 내용을 알 때 문제에서 분명히 쭉 가다가 글자가 적어지는데 이 글자 적어진 이 문장에서 분명히 납세지란 말이 여기서 주어질 거예요. 주어지면 요 단어를 문제의 키로 잡으세요. 문제의 키로 잡고 그렇지 않으면 관할이라는 말이 있을 거예요. 그 관할에 대한 내용이 바로 문제의 키다라고 생각하면서요. 이제 해당된 세금을 보세요. 해당 세금에 대한 내용이 국세인가 지방세인가를 보고 국세였다면 여기에서 단어 하나가 딱 나와야 돼요. 그런데 이 단어가 나오지 않았다면 그건 틀린 거예요. 또 지방세였는데 여기서 단어에 대한 하나가 이렇게 딱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왔어요. 그럼 어떨까요? 틀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요, 국세와 지방세를 구별할 수 있어야 하겠어요. 구별해야 되겠죠. 구별해줘야 문제를 풀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국세와 지방세 구별에 대한 내용 하기 위해서 다시 읽어드릴게요. 국가가 징수하는 세금으로서는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인지세, 국세에서 목적세는 교농, 교육세, 교통에너지, 환경세, 농어촌 특별세, 지방세에 대하여서 도에 속한 세금은 취득세, 등록 면허세인데 취득세는 특별시, 광역시를 포함한다. 그리고 시, 군, 구세로서는 재산세, 도의 목적세로서는 지방교육세, 지역 자원시설세, 지자체가 보유했을 때 소유자에게 과세하는 세금으로서는 재산세, 하나 더 붙으면 지역자원시설세, 국가가 보유했을 때 소유자에게 과세하는 세금으로서는 종합부동산세 있습니다. 이제 그 내용 외웠다 치고 여기서 설명을 드릴게요. 납세지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기 위해서요. 이렇게 합시다. A라는 사람이 서울에서 살고 있다 합시다. 지금 살고 있는 곳을 보고 주소지를 해요. A의 주소지에 대한 내용은 서울이었어요. 그리고 A가 서울에 있는 건물에 대한 내용을 취득하였습니다. 그럼 취득하였으면 취득세 납부하겠죠. 납부했다 치고요. 그리고 또 A가 부산에 있는 건물을 취득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취득세 납부하겠죠. 또 A가
경상남도. 경상남도에 있는 건물을 취득했다. 그러면요, 취득세에 납부하겠죠. 이랬을 때 그 납부된 취득세에 대한 내용을 주소지에서 환원하라. 이렇게 나온다면, 이렇게 뭘 만들었다면, 요 취득세에 대한 내용 누가 사요? 서울이 사요. 요 취득세도 서울이 사요. 요 취득세도 서울이 사요.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에서 부산과 경상남도는 사용할 돈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발전이 안 돼. 지자체끼리 균형 발전이 안 된다는 이런 현상이 나옵니다. 이 현상을 막기 위해서 지방세 기본법에서는 납세지, 환원에 대한 내용을 주소지로 할 수 없게끔 만들었어요. 어떻게 만들어줘야 가장 합당하게 지자체끼리 균형 발전이 될까요? 물건이 있는 곳. 이렇게 되겠죠. 물건이 있는 곳을 보고 저희는 소재지 그래요. 소재지. 그럼 소재지 이렇게 되면 여기다요 누가 사요? 서울이 사요. 여기 취득세는 누가 사요? 부산이 사요. 여기 취득세는 누가 사요? 경상남도가 사요.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그 세금에 대한 내용이 지방세였어요. 지방세였다. 그러면 지방세였으면 앞에서 물건이 주어지겠죠. 물건 주어지는데 이 물건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 시험에서 다 맞게 적어져요. 이게요. 이 물건 열 필요 있어 없어요? 없겠죠. 물건 주어지고 그리고 뒤에서 뭐가 나올까요? 소재지. 있는 것. 소재지 나오죠. 그리고 또 그 세금에 대한 내용이 도에 속한 세금이었으면 소재지의 도. 그러겠죠. 시, 군, 구에 속한 세금이었으면 시, 군, 구 이렇게 나와져요. 그러면서 이걸 암기해야 돼요. 암기하는데 이상하다. 내가 취득세에 대한 내용을 내가 경상남도의 창원에 살고 있는데 여기 경상남도 의령군에 있는 건물을 취득했을 때 취득세에 대한 내용을 도청에 가서 납부하지 않고 여기 의령군 군청에 납부했는데 무슨 소리고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도 계세요. 이 내용을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으니까 여기에 대한 내용으로 한번 봅시다. 자, 여기에서 의령군에서 건물을 취득했다면 취득세에 대한 내용은 도청에 가서 납부하니까 창원 가야 되겠죠. 경상남도 도청이 창원에 없습니까? 창원에 있습니다. 창원에 있죠? 깜짝 놀랐네. 지금 창원하는 줄 알고 또 이게 창원 바꾸시고요. 그냥 또 다시 함안군에 있는 건물을 취득했을 때 어디로 갈까요? 창원 가야 돼요. 또 다시 진주시에 있는 건물을 취득했을 때 어디로 가면 창원 갑니다. 그러면 여기서 도의 업무량이 어떨까요? 엄청나게 많아져요. 업무량이 엄청나게 많아짐으로써 거기에 대한 내용을 각기에 시군구에다가 위임시켜줘요. 징수를요. 시군구에다가 징수 위임시켜주고 그리고 그 징수된 금액을 각기 시군구에서 도로 줘요. 도로 주면은 그 금액을 도가 사용한다는 얘기예요. 사용하는데 여기에서 이 시군구도 위임해서 징수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세무 공무원들이 출석할 거 아니에요. 공무원 급여 줄겠죠. 여기에다가 돈을 주는 거예요. 몇 프로 주냐면 30%를 줘요. 여기다가. 그리고 70% 가지고 도가 사용해요. 이게 바로 위임 징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온 것이 뭐가 나오냐면 특례시란 말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특례시에 대한 내용 인구가 100만 넘었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이 특례시가 취득세를 징수해요. 징수해가지고 도에 넘겨줄 때 도는 그 금액을 받아가지고 특례시에다가 50% 준다는 얘기예요. 경비서라고 해요. 이 내용이 이제 이번에 개정될 겁니다. 개정될 건데 아직 여기에 대한 개정 확정된 건 아니니까 이렇게 돌아간다고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 통해서 하나 알 것은요. 지방세 속한 세금에 대한 내용은 위임 징수 규정이 있다. 위임 징수 규정이 있음으로써 도에 속한 세금은 얘가 도 나와도 맞고요. 시, 군, 구 나와도 맞아요. 하나, 시, 군, 구세는 꼭 뒤에가 뭐만 나올까요? 시, 군, 구만 나와야 돼요. 알겠죠? 어느 세금이에요? 재산세. 얘는 이게 올해 시험이 있습니다. 올해 시험이라는 이게 나왔던 거죠. 그럼 이제 여러분들 아는 것은요. 그 세금이 지방세였다면 물건 넣으면서 소재지다. 그리고 또 끝에서 도에 속한 세금은 도고 시군구 나와도 맞다. 하나 시군구세는 시군구만 나온다. 이내로서 아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국세에 대봅시다. 국세. 자, 국세. 자, 하나 여쭤볼게요. 국가 하나입니까? 둘입니까? 하나죠. 그러면서 국가 간의 균형 발전을 고려할 필요가 없어요. 국가 간의 균형 발전을 고려할 필요가 없음으로써 국세기본법에서 법을 만들 때는 징수하기 용이한 내용으로서 법을 만듭니다. 국세에 대한 내용의 세금은 사람으로 징수하죠. 그 징수하기 용이한 것은 사람이 살고 있는 것이어요. 그래서 국세는요, 앞에다가 이렇게 나오죠. 앞에다가 뭐라고?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에 대한 것은 일반적 경우로서 살고 있는 내용으로 거주자, 살고 있는 자, 거주자 이렇게 나오고 뒤에는요 살고 있는 곳 뭐였어요? 주소지, 주소지 이렇게 나오겠죠. 그리고 국세는 다 끝에가 관할 세무서, 관할 세무서, 주소지, 관할 세무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이제 요 내용, 요 납세지에 대한 내용은 각기 세금마다 다 외울 필요 없겠죠. 외울 필요 없고 이것만 일단은 기억하세요. 물론 세부적 내용으로서 하나가 더 있어요. 그런데 그 세부적 내용은 뒤에서 합시다. 다음 코스에서 할게요. 입문과정은 이러고 마칠게요. 요 내용으로서요. 마치고 그럼 이제 여기에 따라서 이제 한번 교재하고 연계시켜 봅시다. 연결시켜서 아까 제가 납세지에 대한 내용 각기 세금마다 다 있다겠죠. 그럼 각기 세금마다에 대한 내용으로서 먼저 페이지에 대한 내용 몇 페이지 보시냐면 399페이지 보세요. 399페이지. 에서 7번 납세 절차 나오면서 1번 납세지 나오죠. 그 밑에서 취득세 납세지는 납세는 다 나오고 세금이 취득세로서 국세입니까? 지방세입니까? 제가 너무 어려운 거 물어봤나요? 이제 다시 합시다 하면요. 국가가 징수하는 세금으로서 국세로서는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인지세, 국세의 목적세로서는 교노, 교육세, 교토에너지, 환경세, 농어촌, 특별세, 지방세로서 도에 속한 세금은 취득세, 등록 면허세인데 취득세는 특별시, 광역시를 포함한다. 시, 군, 구세로서는 재산세, 도의 목적세로서는 지방교육세, 지역자원, 시설세, 지자체가 보유했을 때 소유자에게 과세하는 세금으로서는 재산세, 지역자원, 시설세, 국가가 보유했을 때 소유자에게 과세하는 세금으로서는 종합부동산세입니다. 그럼 이제 볼 때 취득세가 지방세라는 거 아시겠죠? 지방세니까 당연히 물건 나오겠죠. 취득 물건, 소재지, 소재지에다가 동그라미. 그리고 특감도에다가 동그라미. 특감도 동그라미 치고요. 그리고 시, 군, 구 나와도 관계없다라고 적으세요. 본인 아시겠죠? 도에 속한 세금은 시군구의 위임 징수니까요. 그런 내용으로서 적어주시고 또 다시 뒤로 갑시다. 뒤로 가볼 때 페이지에 대한 내용으로서 406페이지 보세요. 406페이지에서
동그라미 4번 납세 절차 나오고 1번 납세지 나오죠. 거기에서 1 가로에서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납세지는 납세지에다가 동그라미 치고요. 그리고 등록면허세 세금 여쭤볼게요. 이거 지방세입니까? 국세입니까? 지방세. 지방세니까 여기도 당연히 물건 나오겠죠. 물건으로서 동그라미 1번 부동산 등기는요. 부동산 소재지. 거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그 다음에 또다시 뒤로 갑시다. 뒤로 가셔서 417페이지 보세요. 417페이지에서 밑에 보시면 3가로에서 납세지 나오죠. 거기에서 재산세는 거기 밑줄. 그리고 그 박스 안에서 동그라미 1번 토지. 자, 재산세가 국세입니까? 지방세입니까? 지방세. 지방세니까 물건 나오시겠죠? 또 1번 물건이 토지니까 토지 소재지. 소재지에다가 동그라미. 그리고 그 옆에다가 적으세요. 재산세가 도에 속한 세금이니까 시, 군, 구입니까? 다시 합시다. 지방세 속한 세금에 대한 으로서 도에 속한 세금은 취득세, 등록, 면허세, 임대 취득세는 특별시, 당연시 포함. 재산세는 시, 군, 구세. 그럼 어때요? 시, 군, 구죠. 적으십시오. 거기에다가 토지, 소재지 옆에다가 시, 군, 구라고 적으면 되겠죠. 이론을 적어주시면 될 것이고요. 또 건축물이니까 건축물, 소재지, 시, 군, 구. 주택, 소재지, 시, 군, 구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선박과 항공기 나오죠. 선박, 항공기는 부동산 아니죠. 부동산 아닌 것들은요, 다 맞게 적어져요. 부동산 아닌 것들은 답을 그쪽으로 내지 않아요. 자, 만약에 문제에서 틀린 것 나오잖아요. 이렇게 나왔을 때, 찾아라 나왔을 때, 선답 1, 2, 3, 4, 5 나오잖아요. 이럴 때, 여기서 4번이 선박이었다. 그랬으면 여기다가 이렇게 맞는 걸로 적는다는 얘기예요. 답을 안 만들어요. 그냥 또 다시, 옳은 거 했잖아요. 옳은 거 했으면, 이제 여기에서 선박 나머지 틀린 거로 만들어줘요. 이렇게. 이거 답을 안 만든다는 얘기예요. 되겠습니까? 이 선박 항공기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문제에서 나오면은 그건 답이 아니다가 세요. 불편하겠죠? 아닙니까? 벌써 몇 개가 걸러질 거 아니에요? 이것도 올해 시험에서 올해 어쩌냐면은 이제 저희들이 맨 마지막에 뭘 하냐면요. 시험 임박해서 동형 모의고사예요. 동형이란 말은 실전 내용과 같은 형태의 모의고사다. 해가지고 동형을 봅니다. 동형 모의고사를 보는데 여러분들이 보고 저희 해석해줘요. 그때 올해도 마찬가지 시험에서 동형 문제에 대한 내용은 혹시 작년에 공부하셨던 분 보시면은 동형 문제의 2회 거예요. 2회 건가 1회 건가의 1번 문제에 대해서 등록 면허세의 등기 등록과 관계없는 것하고 이렇게 해놓은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1, 2, 3, 4, 5 했을 때 여기에서 2번에다 선박에 대한 내용과 항공기를 들어줬어요. 그러면서 이 내용은 맞게 줄 거니까 이 내용은 외우지 마십시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 내용의 문제가 똑같이 나왔어요. 이게요. 올해 시험에서 똑같이 나온 상태로 해줬어요. 그런데 틀리고 왔어요. 신기하죠? 제 원인은 알아요. 원인은 뭐냐면 못 믿으니까. 제발 말씀드리는데 여기서 강의하신 분들 내용을 믿으십시오. 그분들은요 거의다가 강의에 대한 내용을 거의 한 20년 이상 하신 분들이에요. 우리 학원에 나오신 분들은 20년 이상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20년 이상 강의했으면 벌써 세월이 몇 번 바뀝니까? 2번 바뀌었잖아요. 10년 강사들 할 때 2번 바뀌었잖아요. 그럼 2번 바뀔 동안에 강의했으면 오직 있겠습니까? 좀 약간 떼뚫 보거든요. 떼뚫 보니까 믿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됐죠? 그럼 여기서 선박과 항공이 나오면 이건 답이 아니다 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다 답을 해가지고 나오면서 저한테 이렇게 했었죠. 혹시 세법에서 한 문제 어떻게 건질 수 없을까요? 이렇게 했어요. 이거 건졌으면 됐지. 이게 답 아니라는 거 알았어요. 그래도 안 믿고 왔지. 그러니까 틀렸죠. 우리 그림 합시다. 좀 믿읍시다. 자, 이제 여기에 대한 여기서 선박 항공은 알 필요 없겠죠. 알 필요 없을 것이고, 그리고 뒤로도 갑시다. 가져서 몇 페이지 보시냐면은 430페이지 보세요. 430페이지에서 맨 위에 이 가로 납세지 나오죠. 거기에서 동그라미 1번에 대하여서 종합부동산세 납세 의무자다. 그 밑에 줄에서 주소지를 납세지로 하나 나오죠. 거기다가 밑줄. 이제 원인 봅시다. 원인 볼 때 종합부동산세 국세입니까? 지방세입니까? 국세죠. 국세니까 어디 나올까요? 주소지 되겠죠. 주소지 관할 세무서로서 나옵니다. 또다시 D페이지로 가보죠. D페이지에서 몇 페이지 보시면 453페이지 보세요. 453페이지에서 맨 위에 이 가로 납세지 나오죠. 거기에서 동그라미 1번 거주자의 양도세 납세지는 납세지에다가 동그라미 치고요. 이제 문제 키 잡아냈으니까 세금 봅시다. 세금 양도소득세 국세입니까? 지방세입니까? 다시 합시다. 국세 속한 세금으로서는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인지세. 국세의 목적세로서는 교노, 교육세, 교토인 환경세, 농어촌 특별세. 양도소득세는 소득세 일종이에요. 소득 일종이니까 거기에다가 국세겠죠. 자, 국세에 의해서는 어떻게 나올까요? 사람 나와야죠. 사람 양도자의 주소지, 주소지에다가 동그라미. 그리고 관할세무서 밑줄. 국세는 다 끝에가 관할세무서를 썼죠. 자, 그런 내용으로서 하여 이제 10분 쉬었다가 또 다른 내용 복습합시다.